네, 4월 27일 수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파란불이 너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지난 장은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거의 2%대가량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이겠죠?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국이 이제 상승세 나왔지만 또 기업 실적이 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3.95%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23% 니케이 지수가 하락세를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도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 시장도 개장할 것으로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한 시간 뒤에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됐어도 좀 힘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 쪽에서의 둔화 좀 우려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봉쇄가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상해 했지만은 또 베이징까지의 이런 봉쇄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전 주민에 대한 PCR 검사 구역을 전체 인구의 약 90%가 거주하는 11개국으로 지금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의 지금 발목을 또 새롭게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물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이든 그다음에 S&P 500이든 다우든 유럽의 유로스톡이든 닥스든 국내 시장이든 그다음에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상관없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보고 대응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포지수입니다. 미국의 빅스 지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의 주식 시장이 전부 다 동시에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 빅스 지수가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추세로 그대로 그려놓은 건데 삭제를 안 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가을부터 해서 11월부터 해서 저점이 계속 높아가고 그다음에 고점이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빅스 지수가 어제 저녁에 보시면 아시죠? 선물 지수인데요. 이게 장중에 15.34%까지, 종가 14.97%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 영향이 지금 국내 시장, 그다음에 일본 시장까지 여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빅스 지수가 3.86% 정도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그래도 장 초반에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지금 추세가 살아나면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상승세가 강도가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강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빅스 지수를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경계심을 좀 갖추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스 지수가 상승세가 지금 유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닥 지금 시장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상당히 지금 1월 28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 조금 돌아왔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또 이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돌아왔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 다르게 좀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상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본 시장에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중 바닥이 있고 상중 바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1, 2, 3 아직까지는 삼중 바닥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 삼중 바닥이 1월 달이었죠. 1월 28일에 2,591포인트를 살짝 깨고라도 삼중 바닥을 만들고
어때요?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3중 바닥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시장이 지금 어려우면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3중 바닥을 찍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여지는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시장이 지금 가지 못한 이유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어때요? 물량이 지금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3% 넘게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2% 넘게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LG화학도 지금 보시면 아시죠? 3% 넘게 거의 4% 가까이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SDI도 그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하락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3중 바닥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코스닥이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갭을 지금 보시면은 많이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포가 이 갭 안에 많이 좀 가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갭을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또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 시장 다 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또 시기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양 시장 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희망을 끈을 좀 놓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좀 보시면 하락 종목이 코스피가 807개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1314개 나오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뭐 주식 보수라는 사람들도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코로나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장의 문제가 있었었죠. 근데 시장의 문제 이후에 어때요? 주가가 서서히 조금씩 종목별로 해서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종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개별적으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종목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도 또 회복이 될 테니까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포심이 그게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무턱대고 좋은 종목인데도 아마 정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정리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은 것은 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262원까지 상승하고 좀 장중에는 지금 1263원까지 지금 찍으면서 작년, 재작년에 1296원을 돌파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13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1400원,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국내 경제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은 주가 그 패턴을 좀 봤을 때, 파동을 봤을 때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현 정부, 차기 정부가 들어온 구간에서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하자는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환율을 좀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3,100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다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환율의 지표가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지금 상승을 좀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제대로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옵션 쪽에서만 단기적인 자금 쪽에서 들어왔다, 또 빠졌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선물 쪽에서 마찬가지죠. 단기적인 자금 쪽만 좀 들어왔다, 조금 또 빠져가는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도 지금 보시면은 콜옵션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4조 들어오고 있고, 풋옵션 쪽에서의 매도가 42조가 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옵션을 봤을 때는
3중 바닥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현물 쪽에서 특히 코스피 쪽에서 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뭐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1250원 돌파를 하면서 지금 1260원인데 기업들의 이 빚이, 외화 빚이 180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보고 기준을 좀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한 11조 5,122억, 그리고 대한항공이 9조 4,497억,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8조 3,047억,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8조 2,821억, 아시아나항공이 4조 4,427억 정도 되는 그런, 그래서 이 기업들이 유독 외화 빚이 증가를 좀 하는 그런 속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더욱더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재들을 어때요? 사서 그다음에 완성품을 만들어서 대하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비교했을 때 그런 것과 나가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 쪽에서도 유독 이제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정도 되면은 정부 쪽에서도 부도덕으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든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면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완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압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지금 우선 급한 그 부분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조금 개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조금 개입을 해준다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쇄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좀 둔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보면은 이제 문구 쪽에서 이제 쓰는 쪽이죠. 그리고 먹는 쪽, 입는 쪽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문구용 풀 쪽에서도 접착제 핵심 원료인 PVP라고 하는데요. 폴리바이닐 필로일로 인해서 이 공급이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재고량이 3개월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문구용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아용품이라서 화장품, 치과용 인상제, 건자재,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좀 쓰이고 있는 실리콘들의 공급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쪽에서도 조금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GS 에너지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티, 그 다음 삼성물산이 어제죠, 역삼동에 있는 GS 에너지 본사에서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인 뉴스케 파워의 그 세계 SMR 발전소를 공동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MOU를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소형 모듈 에너지 원전 같은 경우는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과 전쟁성이 높다라는 그 평가가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탄소 배출에서도 거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차세대 원전으로서 급부상하면서 국내 차기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 항공장 쪽에서의 하반기에 공장이 안공이 되고 내년 이제 초반에 이제 양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SK 쪽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반도체 단지를 조금 용인에다가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매입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업용수 확보하고, 그다음에 송전선로 조성이라는 환경평가들 과정에서 계속 이제 지연이 되면서 착공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다음 달에 용인 쪽에서의 착공이 되면서 2027년도에 이제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삼성동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이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SK 쪽에서 조금 시간 좀 차이는 있지만은 또 이렇게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점점 풀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올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내년부터는 이 정상화 좀 된다고 하면은 좋은 쪽으로 좀 반도체들의 기본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거 지금 종목 문제는 아니고 시장 문제니까는 시장 회복되면은 주가가 살아나니 좋은 종목 혹시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환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순간에도 지금 126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 1400원까지 올라가면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이야기 이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GS와 두산, 삼성이 이 SMR, 소위 말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 SK와 삼성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는 어떤 게 있을지 시청자분들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뭐 관심 가져야 할 섹터 이전에 하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테마들을 좀 보면은요, 사료주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주로 지금 이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료주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6개주로 좀 자금들이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급등세가 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대성에너지, 뭐 GS 같은 경우는 놀림을 좀 주고 이제 좀 출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테마들 좀 짚어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은 조금 시멘트와 레미콘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재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재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음 달에 가격이 좀 인상이 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13%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시멘트와 레미콘 관련된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한 그런 부분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연탄을 거의 뭐 전량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업가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이제 75% 정도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시멘트와 레미콘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로는 시멘트 레미콘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어 있으니 시멘트 레미콘 한번 짚어보라고 하셨고요. 저번 주에도 뭐 재지, UAM 이렇게 짚어주신 게 다 올랐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동양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진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동양하면은 시멘트, 뭐 레미콘 회사가 상당히 알려져 있던 그래인데, 뭐 그전에 그대로 뭐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좀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재 사업이죠. 레미콘 사업을 좀 하고 건설 사업, 건축, 토목공사, 그다음에 플랜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레미콘 가격들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최근에는 뭐 19%까지 인상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13% 지금 인상하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미콘 가격이 인상을 해서 당연히 동향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도 이쪽에서 이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레미콘 가격이 올라가도 어때요? 뭐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건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좀 오고 있죠. 슬슬 이 봄이 올 때 되면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회사의 유진 한인야 합섬이라는 회사를 좀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마스크의 생산에 사용되는 부직포를 제조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또 동향이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지난해였죠. 여기에서 이제 6월달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엮이면서 인맥주로 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합적으로 두 개 연기가 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기적인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장기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 121선을 좀 돌파됐고요. 120선을 돌파한 후에 보시면, 자, 120선에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모멘텀이 나왔죠.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기 정부 쪽에서의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 안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단점은 하나는 지금 21선을 돌파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21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로 입방으로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은 유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 시장 하락 대비해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1,535원 정도에서 매수 타입을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61선 정도에서 1,46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한 1,800원에서 1,8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난해 6월에 세웠던 2,785원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 짚어주셨습니다. 시멘트 제조 기업이고요. 현재 윤석열 차기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니 건축 관련해서 묶일 수가 있으니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가 1,530원이고 시장 하락 대비 선방 중이니 지금 매수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계셨고요. 손절가는 1,46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로 보면 1,800원에서 1,850원까지, 그리고 중장기는 2,785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니까는 동양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접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은?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도 뭐 그렇게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또 모멘텀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개발하기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 반응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들이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은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2%대 낙폭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이 좀 많이 파란불 켜져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타이밍인지, 저가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2.37%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1.91, 2% 가까이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저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쇼트링을 가실 분들은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아마 자후반까지 이게 이제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중반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를 자금을 소액입니다. 많은 자금 말고 소액 자금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쇼트링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갭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공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다가 내일 정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짧게 2, 3%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